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였죠. 예상치를 밑도는 숫자의 주가는 바로 반응했고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월가의 베테랑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맥락, 과연 뭘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월스트리트가 테슬라의 미래를 왜 여전히 밝게 보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 헤드라인 숫자들부터 봐야겠죠? 도대체 어떤 대목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분기 총 인도량은 35만 8,023대. 사실 이 숫자만 딱 보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진짜 의미는 시장이 과연 얼마를 기대했는지랑 비교를 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가의 평균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36만 8,903대였어요. 실제 결과는 이것보다 10,000대 이상이나 적었던 거죠. 이른바 어닝 쇼크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발표 직후 5%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요, 바로 직전 분기였던 작년 4분기하고 비교하면 무려 14.4%나 줄어든 수치예요. 물론 1분기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비수기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감소폭은 확실히 걱정할 만했죠. 근데 투자자들이 더 걱정했던 지점은 바로 재고였습니다. 1분기 총 생산량은 40만 8천 대가 넘는데 실제 고객한테 인도된 차량보다 무려 5만 대 이상이나 많았다는 거거든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걸 보고 최소 4년 만에 가장 큰 재고 증가라면서 이건 수요 둔화의 명백한 신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팩트들입니다. 근데 일부 월가 분석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봐요. 그들이 보는 다른 그림은 대체 뭘까요? 저명한 테크 분석가죠. 진 먼스터의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 말인데요. 작년 9월에 미국의 7,500달러짜리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 없이 테슬라의 진짜 생수요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시기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교 대상을 바꿔야 하는 거죠. 바로 직전 분기가 아니라 똑같이 보조금이 없었던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보조금이라는 이 엄청난 혜택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나 더 많은 차를 팔았어요. 진 먼스터는 바로 이 점을 두고 이건 보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라면서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이 6.3%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 전체를 봐야 해요.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혹한기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테슬라는 35만 8천 대를 팔면서 잠시 1위 자리를 내줬던 BYD를 가볍게 제치고 다시 글로벌 1위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포드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70%나 급감하면서 말 그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판매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포드, GM 같은 경쟁사들은 전기차 관련 투자를 평균 33%나 줄이면서 한 발 물러서고 있거든요. 모두가 움츠러들 때 테슬라는 홀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월가의 장기 투자자들은 도대체 테슬라에 뭘 보고 이런 믿음을 유지하는 걸까요? 웨드부시 증권의 된 아이브스가 제시한 2개의 도시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을 줍니다. 바로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테슬라라는 하나의 회사 안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도시하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 기술 도시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핵심은 투자자들이 과연 어느 도시에 집중하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수요 둔화나 가격 경쟁 같은 현재의 자동차 도시에 발이 묶여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이 이끌어갈 미래의 AI 도시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 성장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동력,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데나 이브스는 중국 시장을 테슬라의 생명줄과도 같다면서 심장과 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기차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바로 그 중국에서 테슬라의 내수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3.5%나 늘었습니다. 이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결국 월가의 시선은 당장의 자동차 몇 대 팔았냐를 넘어서 테슬라가 앞으로 열어갈 다음 챕터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테슬라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분기별 인도령 숫자보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승인되는지, 로보택시가 정말 상용화되는지,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대량 생산되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이 야말로 테슬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진짜 게임 체인저들이니까요. 특히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우리 인류의 이동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에서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사용하는 시대로 교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월가가 다른 그림을 그리는 이유. 어쩌면 그건 테슬라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이미 현재의 자동차에서 미래의 기술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